오늘 작전 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 나토와 한미연합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이라고 합니다.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그 사령관은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부사령관은 미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금년 8월에 동맹 2훈련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 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군사 주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주권의 회복 또는 자주권의 강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이 모면되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유사시에 한국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고자 할 때 그만큼 결심이 손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를 해왔고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가 연구한 바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드리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나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휘통일이라는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지만 지휘통일은 한 사람의 최고 사령관이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 단일화 또는 단일 지휘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Unity of Command라고 그럽니다. 전쟁은 다수의 인원과 장비들이 대규모로 결집해서 국가의 존망을 걸고 다투는 결사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힘을 하나의 방향으로 지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한 사람의 지휘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라 내에서 다양한 군종을 한 사람이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군대 간의 작전, 연합작전에서는 지휘 통일이 더욱 어렵고 따라서 이것이 달성될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진영의 경우 한국 전쟁에서는 지휘 통일이 달성돼서 나름대로 강군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패배했습니다. 지휘 통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지휘관계, command re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미군은 전투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 지원의 4가지 지휘관계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군은 예속, 배속, 작전통제, 전술통제 4개 지휘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술통제는 군사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관한 통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고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작전통제입니다. 작전통제는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기관의 지휘관이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합참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로 작전 통제는 행정이나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인사 등에 관한, 다시 말하면 주권에 관한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권한에 불과합니다. 나토의 지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49년 4월 소련과 동유럽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국이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29개국으로 증대된 상태입니다. 나토는 회원국 군대의 지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2개의 최고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맹작전사령부, 또 하나는 동맹변협사령부입니다. 동맹작전사령부는 우리 한미연합사와 같이 회원국 군대가 제공하는 군사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후자 동맹변력사령부는 나토 회원국 군대의 전쟁 준비를 통일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동맹작전사령부는 이 사성장군, 미군 사성장군이 동맹군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으로 지휘하고 있고, 동맹변력사령부는 현재 프랑스 장군이 지휘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인 동맹군 최고사령관은 이것이 바로 우리 한미연합사령부와 비슷한 건데요. 작전 통제보다 더욱 권한이 큰 작전 지휘,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전 통제에 비해서 임무의 지정과 같은 더욱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군 최고사령관은 평소에도 4만 명 규모의 나토 신속 대응군을 지휘하고 있으며, 당연히 유사시에는 나토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대를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처럼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의 사령관은 내용상으로 또는 좀 명칭상으로도 한미연합사령관보다는 훨씬 더 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들은 이러한 체제를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사령관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미군의 책임의식, 유럽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들의 노력을 절약을 하고, 그로써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토와 한미동맹의 군사지휘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첫째, 나토의 동맹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는 유사하지만 나토는 동맹변혁사령부를 설치해서 군대 전쟁 준비와 나토 회원국들의 전쟁 준비를 일치된 방향으로 통일하고자 평소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군사력 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전쟁 대비에 대해서는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군은 미군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미동맹과 달리 나토의 동맹작전사령부는 평시부터 나토의 신속 대응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총 4만 명 군대로서 고준위 투입부대 VJTF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후속단 대응군 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2만 명 정도의 VJTF는 나토 동맹사령군 예하에 편성돼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연합사령부는 평소에 통제할 수 있는 부대가 전혀 없고, 방어준비태세상, 즉 전시가 선포되어야만 한미연합군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나토 사령관은 작전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은 작전 통제권을 보유함으로써 나토 사령관의 권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국적이 다른 국가의 군대를 함부로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사령관은 임무를 자신이 지정하는 등의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한국은 나토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하여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 변화 또는 전시작전 통제권 토론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에 비해서 한미연합사 체제가 주권 침해 소지가 큰 것은 아니며, 권한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의 경우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현 체제가 군사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와 군사작전을 하면 당연히 우리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사주권 침해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른 나라 국가의 군대를 활용하는 데 따른 협조 소요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이 나토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동맹변혁사령부입니다. 미래전 수행 개념과 교리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사항도 협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리, 개념, 무기 및 장비 간의 연계성, 이것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상호 운영성, interoperability라고 합니다. 그것이 미흡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경우에도 나토처럼 군사력 발전에 관한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할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적이 다른 국가의 군대 간의 지휘 통일을 보장하는 정도 모양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위협이 강화될 경우에는 지휘 통일이 커져야 되고, 위협이 약할 경우에는
주의 통일이 약해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즉 위협이 즉각적이거나 심각하면 주의 통일을 더욱 강화해서 강력한 하나의 단일 사령부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은 심각한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군사 지휘 체제에서도 독립성이거나 자율성보다는 오히려 지휘 통일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군 중심의 현 체제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한국군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더욱 적절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때 모델이 된 나토의 군사 조직을 살펴볼 경우 오히려 최고사령관이 행사하는 권한은 나토는 작전 지휘고 한미연합사령은 작전 통제로서 미군 대장인 나토 사령관이 행사하는 권한이 더욱 강력합니다. 나토는 창설 이후 현재의 체제에 대한 논란이나 변화가 없이 동맹 변혁 사령부 창설 등 나름대로 보완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경우에는 작전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미연합사의 존재를 계속 위협해 왔고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제 작전 통제권을 주권으로 인식해서 빨리 환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토론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 여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